요즘 표절들 하십니까? 하이. 자, 조국 교수의 전문 박사 논문 표절의 사례를 통해서 표절 규정 제반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재인용 표절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표절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6단어 연속해서 동일하면 표절입니다. 둘째, 출처 표시 정확히 안 하면 표절입니다. 여기서 출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간철수의 요리학개론에서 제가 한 2줄 정도를 인용을 하려고 할 때 인용을 하려면 이렇게 쌍따옴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밑에 각주에 저자 간철수 그리고 저서 요리학개론 그리고 뭐 페이지 3페이지 줄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을 출처 표시라고 하는데 출처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문장의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쌍따옴표를 한 문장은 내 문장이 아니라 간철수의 문장, 간철수의 요리학개론에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런 표절 규정들에 의해서 조국의 전문 박사 논문에 나와 있는 표절들을 잡아낸 건데 스캠랩에서. 근데 조국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 비전문가 아니냐, 당신들 법률 비전문가 아니냐,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어떻게 법률 논문인 내 논문이 표절 논문인지 아닌지 너네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조국 교수에게 묻겠습니다. 조국은 문대성의 논문을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대성 박사 논문을 김백수 박사 논문과 한 면씩 비교. 참고 문헌 빼고 72쪽 논문 9쪽. 전체 12%를 따옴표 없이 출처도 명기하지 않은 오타까지 베꼈다. 진중권의 이 트윗을 갖고 왔는데 이거 외에도 조국이 문대성의 논문에 대해서 비판한 거 정말 수십 개의 트윗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왔는데 조국 교수 스포츠학의 전문가입니까? 조국 교수 태권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조국 교수 문대성의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공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수십 개의 트윗으로 문대성의 논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아닙니까? 왜 문대성의 논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표절 규정, 첫 번째, 6단어 연속하면 동일하면 표절, 둘째, 출처 표시 안 하면 표절, 이라는 규정을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의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는 왜 전문가, 비전문가를 따져야 합니까? 다음은 진중권. 진중권 리트머스라는 블로그에다가 문대성의 논문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신랄하게 표절 문장들을 아주 그냥 다 갖다 놓고 비판을 했는데 진중권 전공 미학 아닙니까? 진중권 전공 스포츠학 아니지 않습니까? 태권도학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판합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6단어 연속하면 동일하면 표절, 그리고 출처 표시 제대로 안 하면 표절이라는 두 가지 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문대성의 논문을 이렇게 깐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정작 본인의 논문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비전문가 운운합니까?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모르는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명 중에 쌍둥이가 2커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100명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모르는 사람들 중에 쌍둥이를 제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 똑같은 사람 두 명씩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논문 표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건 비전문가건 상관없이 한 논문 2개를 딱 갖다 놓고 똑같은 문장을 표시를 하고 출처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표절이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대학교별 혹은 뭐 교육부에서 검증을 해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무릎팍도사에 나왔다가 논문 표절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김미경 강사입니다. 김미경 강사의 논문 주제는 남녀평등 의식에 기반을 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김미경의 논문을 누가 잡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선일보 기자 양승식입니다. 양승식 기자가 남녀평등
관련 전공자가 아닙니다. 사회부 기자인데 조선일보 기자가 김미경 강사의 논문 표절을 잡아냈고 그로 인해서 김미경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전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이 양승식 기자도 표절 규정에 의해서 김미경 강사의 논문을 잡은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재인용 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이 재인용 표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한국 유학생,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 유학생들의 논문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의 표절인데 논문 하나 쓰려면 수많은 논문을 읽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또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영어 논문, 독어 논문을 읽고 자신의 논문에 인용을 해야 되는데 영어 이 논문을 읽고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이 영어 논문을 읽고 정리해서 자신의 논문에 새로운 문장으로 구성할 영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또 독어 논문을 읽을 수는 있겠으나 이거를 독어 혹은 영어로 문장을 재구성해서 자신의 논문에 실을 실력이 안 되고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문장을 자신의 논문에 베끼고 출처만 이 원문으로 해놓는 형식을 바로 재인용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너무 힘드니까 논문 쓰기가 그리고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자주 하는 표절 수법이 재인용 표절입니다. 자 그리고 조국 교수의 서울법대 선배이자 지금 현재 서울법대 교수인 한인섭 교수님의 트윗입니다. 한인섭 교수님의 트윗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표절 판단. 두 논문 갖다 놓고 같은 글자 노란 줄 치고 틀린 표기도 똑같이 옮겨 있는지 체크하고 노란 줄 분량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끝. 대학이 2개월 걸릴 일도 아니고 여당이 대학에 미룰 일도 아니고 야당도 여당에 미룰 일도 아니다. 지금 뭡니까? 표절 판단 쉽다. 제가 아까 앞서 설명한 거 아닙니까? 두 논문 갖다 놓고 똑같은 글자, 그러니까 영어나 한글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표절 판단이 일단 가능한 겁니다.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출처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표절이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논할 얘기입니까? 자, 그럼 이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정말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영어 논문이기 때문에 약간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간략하게 도식화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식화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 저자가 벤담인데 벤담의 논문을 이제 갤리건이 읽고 자신의 논문에 인용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럼 조국은 벤담의 논문을 바로 읽고 자신의 논문에 인용을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갤리건이 해놓은 문장을 자신의 논문의 본문과 각주에 그대로 옮겨 실어놓고 출처만 벤담으로 해놓습니다. 명백한 재인용 표절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밑에 링크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테이커라는 사람이 미국의 판례집을 읽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판례에서 나오는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서 자기 논문에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국은 자신의 각주에 그대로 옮겨 쓰십니다. 그리고 출처는 미국 판례집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어떤 법률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각주를 달았는데 그러면 그 어떤 법률 용어를 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판례집을 읽어야 되는데 미국 판례집을 읽었지만 이걸 영어로 옮겨낼 능력이 안 되니까 스테이커가 미리 해놓은 거를 그대로 베껴서 각주에다 옮겨 실어놓고 출처를 미국 판례집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 조국 교수가 그렇게나 강조하는 각주절도행위를 자기 논문에 해놓고 자기가 한 몇 년 뒤에 각주절도하면 안 된다고 강의를 합니다. 그럼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나둘리의 논문을 재인용 표절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일 카미저의 논문을 나둘리라는 사람이 읽고 정리 인용해 놓은 문장을 조국에 그대로 맡기고 출처만 예일 카미저로 해놓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치 자신이 직접 예일 카미저의 논문을 읽은 것처럼 속이는 재인용 표절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재인용 표절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말 그대로 정말 형식적인 표절이죠. 나둘리의 604쪽, 605쪽, 606쪽에 걸친 문장들을 본문에 그대로 옮겨 베끼는데 이때는 아예 뭐 쌍따옴표 표시도 없고 정말 그대로 그냥 베낀 전형적인 표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레일리의 논문을 재인용 표절한 건데 이것도 역시 형사법 개정위원회라는 이 문서를 레일리라는 사람이 읽고 자신의 논문에 정리 인용해 놓은 것들을 조국이 그대로 베끼고서는 출처는 형사법 개정위원회로 해놓은 전형적인 재인용 표절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 레오의 논문을 표절한 것. 레이큰이라는 사람의 원저자의 논문을 레오라는 사람이 읽고 정리해 놓은 문장을 그대로 조국이 베끼고 출처는 레이큰으로 해놓습니다. 이거 역시 자기가 직접 레이큰의 논문을 읽은 것처럼 속이는 재인용 표절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지루한 내용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줄 요약을 해보면 첫째, 6단어 연속하여 동일하고 출처 표시 정확하게 안 하면 표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표절 판단이라고 서울법대 한인석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조국은 본인의 논문 표절에만 유독 표절 판단이 어려워지나 봅니다. 넷째, 조국의 전문 박사 논문은 수많은 재인용 표절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절 안 하네요. 제가 안 해요.